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아즈텍 문명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눈을 감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 옛날 멕시코 땅에 피어난 찬란한 문명.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1300년대 초, 멕시코 중부의 한 호숫가에 떠돌던 한 부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메시카라 불렀지만 우리는 그들을 아즈텍이라 부릅니다. 가난하고 힘없던 이 부족은 다른 부족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좋은 땅은 이미 주인이 있었고 그들에게 남은 건 습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신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신 위칠로포치틀리가 그들에게 약속했다고 믿었습니다.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 위에 앉은 곳. 그곳이 바로 그들의 땅이라고 말입니다. 1325년 어느 날, 떠돌던 사제들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텍스코코 호수 한가운데 작은 섬 위의 선인장에 독수리가 뱀을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의 계시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도시를 세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땅이 무르고 물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기둥을 박고 흙을 쌓아 조금씩 땅을 넓혀갔습니다. 그렇게 테노치티틀란이 탄생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신들의 축복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초라했습니다. 갈대로 엮은 오두막 몇 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작은 섬은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치난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호수 바닥에 진흙을 퍼올려 갈대로 엮은 뗏목 위에 쌓았습니다. 그 위에 버드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내려가 땅이 고정됐습니다. 물 위에 밭이 생긴 겁니다. 치난파에선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와 콩, 호박과 고추가 자랐습니다. 도시는 점점 커졌습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둑길이 생겼고 깨끗한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놓였습니다. 운하가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카누를 타고 물길을 오갔습니다. 1400년대에 들어서며 아즈텍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츠코아틀이라는 왕이 나타났거든요. 그는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부족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텍스코코와 틀라코판이라는 도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삼국 동맹이 만들어진 겁니다. 함께 힘을 합쳐 그들을 괴롭히던 강대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승리한 후 이츠코아틀은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신전을 높이 쌓고 궁전을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테노치티틀라는 이제 작은 섬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수도가 된 겁니다. 그의 뒤를 이은 왕들도 정복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아즈텍 전사들이 진격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땅을 빼앗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태양이 매일 뜨려면 인간의 피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전쟁의 신이 태양을 지키려면 인간의 심장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신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대신전 꼭대기에서 제사장이 칼을 들었습니다. 흑요석으로 만든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냈습니다. 그 심장을 태양신에게 바쳤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들에겐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제의를 위해 끊임없이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부족과는 화해 전쟁이라는 걸 했습니다. 서로 약속하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땅을 빼앗기 위한 게 아니라 포로를 얻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틀락스칼라라는 도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아즈텍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지만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필요했으니까요. 아즈텍은 포로가 필요했고 틀락스칼라는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400년대 내내 아즈텍 제국은 팽창했습니다. 멕시코 중부 대부분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수백 개의 도시가 테노치티틀란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옥수수와 콩, 면화와 깃털, 금과 옥, 향료와 도자기, 온갖 귀한 물건들이 수도로 들어왔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은 번영했습니다. 인구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거대한 신전구역이 있었습니다. 사각형 담장으로 둘러싸인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대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높이가 60m가 넘었습니다. 꼭대기에는 두 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의 신 틀랄록을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전쟁의 신 위칠로포치틀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14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신전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계단은 종종 피로 물들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의 피였습니다. 신전 구역 주변으로 귀족들의 궁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왕의 궁전은 특히 웅장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방이 있었고 정원과 동물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동물원에는 온갖 신기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제규어와 독수리, 뱀과 악어, 심지어 사람들도 전시됐습니다. 기영아나 난쟁이 같은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창고에는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장신구, 옥으로 조각한 가면, 형형색색의 깃털로 만든 옷,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시장도 엄청났습니다. 틀라텔롤코 시장은 하루에 6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유럽에서 온 정복자들도 그 규모에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온갖 물건을 팔았습니다. 음식과 옷감, 도자기와 도구, 노예까지 거래됐습니다. 카카오 열매가 화폐로 쓰였습니다. 귀한 물건일수록 많은 카카오가 필요했습니다. 아즈텍 사회는 계급이 엄격했습니다. 맨 위에 왕이 있었고 그 아래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땅을 소유하고 전쟁에서 지휘관이 됐습니다. 평민들은 칼풀리라는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함께 땅을 경작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평민도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용감한 전사는 존경받았거든요. 맨 아래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 포로 중 일부도 노예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즈텍의 노예제는 다른 곳과 좀 달랐습니다. 노예의 자식은 자유인이었고 노예도 돈을 모아 자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소유물이 아니라 일시적 신분이었던 겁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평민 아이들은 테포츠칼리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농사와 전쟁을 노래와 춤을 배웠습니다. 귀족 아이들은 칼메카게 갔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글쓰기와 천문학, 역사와 종교를 배웠습니다. 아즈텍에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문자 체계는 아니었지만 그림 문자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코덱스라는 책에 역사와 재의 세금 기록을 적었습니다. 종이는 나무 껍질로 만들었습니다. 아마테라고 불렀습니다.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했습니다. 빨강과 파랑, 노랑과 검정, 선명한 색채였습니다. 천문학도 발달했습니다. 밤하늘을 관찰하며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60일짜리 종교력과 365일짜리 태양력. 두 개의 달력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52년마다 두 달력이 같은 날에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되면 큰 의식을 치렀습니다. 세상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거든요. 모든 불을 끄고 새 불을 지폈습니다. 새로운 52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의학도 나름 발달했습니다. 약초를 이용한 치료법이 많았습니다. 수백 가지 식물의 약효를 알고 있었습니다. 외과 수술도 했습니다.
흑요석 칼로 종기를 째고 상처를 꿰맸습니다. 예술도 찬란했습니다. 조각과 회화, 금세공과 깃털공예, 모두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깃털공예는 독특했습니다. 케찰세의 녹색 깃털은 금보다 귀했습니다. 그 깃털로 왕의 머리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깃털 하나하나를 정성껏 붙여 만들었습니다. 음악과 춤도 중요했습니다. 신전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춤을 췄습니다. 북과 피리 소리에 맞춰 밤새도록 춤을 췄습니다. 음식 문화도 풍부했습니다. 옥수수가 주식이었습니다. 토르티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콩과 고추, 토마토와 아보카도, 모두 멕시코가 원산지입니다. 초콜릿도 아즈텍에서 왔습니다. 카카오를 갈아 물에 타서 거품을 내어 마셨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음료였습니다. 때로는 바닐라나 고추를 넣기도 했습니다. 칠면조를 키워 먹었고 개도 식용으로 길렀습니다. 호수에서는 물고기를 잡았고 곤충도 먹었습니다. 메뚜기 튀김은 별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인신공양이었습니다. 정복당한 부족들은 아즈텍을 두려워하면서도 미워했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고 자식들이 제물로 끌려갔으니까요. 그 원한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폭발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1500년대에 접어들며 제국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몬테수마 2세가 왕이 됐습니다. 그는 1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똑똑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신들을 섬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치세에 테노치티틀라는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1510년경부터 불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혜성이 하늘을 가로질렀고 신전에 불이 났습니다. 호수물이 갑자기 끓어올랐고 여인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렸습니다. 내 자식들아 어디로 가니 하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예언이 있었습니다. 케찰코아틀이라는 신이 언젠가 동쪽에서 돌아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신이자 바람의 신이었습니다. 먼 옛날 동쪽 바다로 떠났다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해가 일갈대의 해라고 했습니다. 1519년이 바로 일갈대의 해였습니다. 그해 봄, 동쪽 해안에 낯선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배들이었습니다. 바람을 담은 하얀 천을 달고 파도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해안 사람들이 놀라 테노치티틀란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몬테수마는 보고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케찰코아틀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수염이 있었습니다. 철로 된 옷을 입고 번개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 낯선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야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황금을 찾아 새로운 땅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코르테스는 영리했습니다. 해안에서 만난 부족들에게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선물을 주고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틀락스칼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즈텍과 적대 관계였으니까요. 원수의 원수는 친구라고 손을 잡았습니다. 몬테수마는 고민했습니다. 그들을 막아야 할까? 아니면 맞아들여야 할까? 신관들에게 물었고 점을 쳐봤습니다. 대답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절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선물을 가득 실어 코르테스에게 보냈습니다. 금으로 만든 원반, 은으로 만든 달, 깃털 장식과 옥목걸이. 하지만 이 선물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코르테스는 황금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거든요. 더 많은 금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테노치티틀란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519년 11월, 코르테스와 그의 군대가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몬테수마는 직접 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황금 가마를 타고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성대하게 환영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의 대리인이자 거대한 제국의 왕. 다른 한 사람은 먼 바다 너머에서 온 탐욕스러운 모험가. 그들의 만남이 아즈텍 문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찬란했던 제국의 마지막. 그 슬픈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틀란에 들어선 날, 도시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도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거든요. 운하를 따라 카누들이 오가고 돌로 깔린 넓은 대로가 펼쳐졌습니다. 궁전과 신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병사 중 한 명은 나중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몬테수마는 코르테스 일행을 왕의 궁전 중 하나에 묵게 했습니다. 아시아카틀 궁전이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방들, 정원과 분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궁전에서 음식이 날라왔습니다. 칠면조 요리와 토르티아, 신선한 과일과 초콜릿. 스페인 사람들은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소수였고 적의 한가운데 있었으니까요. 600명 정도의 스페인 병사, 그리고 수천 명의 틀락스칼라 동맹군. 반면 테노치티틀란에는 수만 명의 전사가 있었습니다.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코르테스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몬테수마를 인질로 잡기로 한 겁니다.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해안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스페인 병사 몇 명이 아즈텍 전사들에게 죽었다고 말입니다. 코르테스는 몬테수마를 찾아갔습니다.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안의 일을 조사하기 위해 왕께서 우리 숙소로 오시라고 말입니다. 몬테수마는 당황했습니다. 거부했지만 코르테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이 칼에 손을 올렸습니다. 결국 몬테수마는 따라갔습니다. 자기 신하들이 놀라 무기를 들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제국의 황제가 자기 도시 안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몬테수마는 스페인 숙소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인질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찾아와 정사를 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에 코르테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즈텍 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자기네 왕이 이방인에게 붙잡혀 있다니. 하지만 몬테수마가 말렸습니다. 무력 충돌은 안 된다고. 더 큰 피를 부를 거라고 말입니다. 코르테스는 이 시간 동안 도시를 탐색했습니다. 황금이 어디 있는지, 신전은 얼마나 되는지, 전사들의 수는 몇인지,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대신전에 올라갔습니다. 114개의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서 본 광경에 그는 경악했습니다. 제단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사람의 머리뼈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해골이 벽에 박혀 있었습니다. 인신공양의 흔적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몬테수마에게 말했습니다. 이 끔찍한 의식을 멈추라고. 참된 신은 따로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몬테수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신들은 우리를 지켜왔다고. 당신네 신이 위대하다면 우리 신도 위대하다고 말입니다. 둘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믿음도 달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520년 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해안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새로운 스페인 함대가 도착했다고 말입니다. 코르테스보다 훨씬 큰 군대였습니다. 1500명이 넘는 병사. 그들의 지휘관은 팜필로 데 나르바에스라는 사람. 쿠바 총독이 보낸 군대였습니다. 코르테스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코르테스는 무단으로 원정을 떠난 사람이었거든요. 코르테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해안으로 가서 나르바에스를 막기로 한 겁니다. 병사의 절반을 데리고 테노치티틀란을 떠났습니다. 남은 병사들의 지휘는 페드로 데 알바라도에게 맡겼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코르테스가 떠난 후 아즈텍 사람들은 큰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톡스카틀 축제였습니다. 전쟁의 신을 기리는 성대한 의식이었습니다. 귀족과 전사들이 모였습니다. 신전 광장에서 춤을 추고 노래했습니다. 화려한 깃털 의상을 입고 북과 피리를 울렸습니다. 알바라도는 불안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황금 장신구가 탐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축제가 한창일 때 광장을 포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이 출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된 비무장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피가 광장을 적셨습니다.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귀족들과 제사장들, 젊은 전사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시로 달려갔습니다. 학살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페인 숙소가 포위됐습니다. 돌과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알바라도와 병사들은 궁전 안에 갇혔습니다. 몬테수마가 나서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궁전 옥상에 올라가 연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라고. 이방인의 개가 됐다고 말입니다. 돌팔매가 날아왔습니다. 몬테수마의 이마에 돌이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황제가 쓰러졌습니다. 병사들이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지만 몬테수마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음식도 물도 거부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죽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채 적의 손에서 죽었습니다. 한때 강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한편 코르테스는 해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야습을 감행해 나르바에스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영리하게도 적군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황금을 약속하고 영광을 약속했습니다. 나르바에스의 병사들은 코르테스 편이 됐습니다. 이제 그의 군대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테노치티틀란에서 급박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반란이 일어났다고. 알바라도가 포위됐다고 말입니다. 코르테스는 급히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향했습니다. 1520년 6월. 그가 테노치티틀란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장도 닫혔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코르테스는 무사히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알바라도와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이 궁전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두 길도 차단했습니다. 스페인군은 고립됐습니다. 새로운 아즈텍 왕이 선출됐습니다. 몬테수마의 동생 쿠이틀라우악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밤낮 없이 돌과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궁전 지붕에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물과 식량 공급이 끊겼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굶주렸습니다. 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말들도 죽어갔습니다. 코르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남아있다가는 전멸한다고, 탈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둘러싸인 상황에서 수만 명의 적을 뚫고 나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는 어두운 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1520년 7월 첫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르테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짐을 싸라고, 최소한만 가지고 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탐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병사들이 금을 챙겼습니다. 주머니에 가득 황금을 넣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에 더해 금까지. 한밤중 일행이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조용히 둑길로 향했습니다. 이동식 다리를 준비했습니다. 운하를 건너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빗소리에 발소리가 묻혔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감춰줬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발견했습니다. 소라고둥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보였습니다. 순식간에 도시가 깨어났습니다. 사방에서 전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카누들이 운하를 가득 메웠습니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이 둑길에서 공격받았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양옆에서 화살과 창이 날아왔습니다. 이동식 다리가 부서졌습니다. 운하를 건널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거운 갑옷과 황금 때문에 가라앉았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다 죽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료의 시체를 밟고 건넜습니다.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로 운하가 메워졌습니다. 그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코르테스는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검을 휘두르며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누가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살아남은 사람들이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타쿠바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잠시 쉬었습니다. 코르테스가 병사들을 세어봤습니다. 절반이 넘게 죽었습니다. 600명이 넘는 스페인 병사가 사라졌습니다. 수천 명의 틀락스칼라 동맹군도 죽었습니다. 모든 대포를 잃었습니다. 화약도 식량도 없었습니다. 황금도 대부분 운하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치고 굶주렸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코르테스는 나무 아래 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 밤을 나중에 사람들은 슬픈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라 노체 트리스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이 추격해왔습니다. 탈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행은 비틀거리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틀락스칼라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만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싸우며 도망쳤습니다. 매일 아즈텍군이 공격했습니다. 조금씩 병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툼바라는 평원에서 결정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아즈텍 전사가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스페인군은 고작 몇백 명, 말도 몇 마리 남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코르테스가 적진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깃털 장식을 한 지휘관이 보였습니다. 그가 적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말을 몰았습니다. 기병 몇 명과 함께 돌진했습니다. 적진을 가로질러 총사령관에게 달려갔습니다. 검으로 내리쳤습니다. 깃털 장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총사령관이 쓰러졌습니다.
아즈텍군이 동요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군대는 흔들렸습니다. 스페인군이 그 틈을 뚫고 나갔습니다. 기적적으로 포위망을 벗어났습니다. 며칠 후 틀락스칼라 땅에 도착했습니다. 동맹군이 그들을 맞아줬습니다. 코르테스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군대의 대부분을 잃었고 모든 장비를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테노치티틀란을 정복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틀락스칼라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새로운 병사들이 쿠바에서 왔습니다. 무기와 화약도 보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밀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배였습니다. 호수에서 싸울 배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배 13척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범선이었습니다. 분해해서 산을 넘어 호수까지 옮길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한편 테노치티틀란에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천연두였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온 병이었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면역이 없었습니다. 병이 무섭게 퍼졌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왕 쿠이틀라우악도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새 왕 쿠아우테묵이 즉위했습니다. 젊고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도시를 방어할 준비를 했습니다. 식량을 비축하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으로 약해진 백성들, 줄어든 전사들. 1521년 5월, 코르테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스페인 병사 900명, 수만 명의 원주민 동맹군, 그리고 13척의 배, 조립한 배들을 호수에 띄웠습니다. 처음으로 호수를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위가 시작됐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둑기를 끊었습니다. 카누를 격침시켰습니다. 식량과 물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포위는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깨끗한 물도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먹었습니다.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가죽을 삶아먹기도 했습니다. 배고픔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병도 계속 퍼졌습니다. 천연두에 이어 다른 질병들도 돌았습니다. 시체를 묻을 힘도 없었습니다. 거리에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쿠아우테묵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왕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전사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코르테스는 조금씩 도시를 잠식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건물을 하나씩 파괴하며 나아갔습니다. 운하를 메우고 길을 냈습니다. 대포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건물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지붕에서 돌을 던졌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매복 공격을 했습니다. 여자들도 싸웠습니다. 늙은이들도 무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돌을 날랐습니다. 모두가 도시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굶주림과 병으로 약해진 몸, 떨어진 사기, 줄어드는 병력. 코르테스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쿠아우테묵은 거절했습니다. 7월이 되자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스페인군이 신전구역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대신전 주변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은 신전을 지키려 했습니다. 신성한 땅을 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달렸습니다. 8월 13일,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쿠아우테묵은 카누를 타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호수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배에 붙잡혔습니다. 젊은 왕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와 함께 아즈텍 제국도 끝났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은 폐허가 됐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도시, 물 위에 보석 같던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건물은 파괴됐고 신전은 불탔습니다. 문화는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악취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공허한 눈빛. 코르테스의 병사들도 경악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참혹함이 컸습니다. 이렇게까지 파괴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즈텍 문명은 사라졌습니다. 스페인은 폐허 위에 새 도시를 세웠습니다. 멕시코시티라고 불렀습니다. 아즈텍의 돌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신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옛 궁전터에 총독부를 지었습니다. 정복자들의 도시가 들어섰습니다. 원주민들은 노예가 됐습니다. 금광에서 일했고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자기 조상의 땅에서 종이 된 겁니다. 쿠아우테묵은 4년을 더 살았습니다. 코르테스가 그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반란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1525년 코르테스가 원정을 떠날 때 쿠아우테묵도 따라갔습니다. 도중에 음모를 꾸민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처형됐습니다.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아즈텍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문화도 파괴됐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코덱스를 불태웠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들, 귀중한 지식이 담긴 그림 문자들, 모두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몇 선교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베르나르디노 대 사하군 같은 사람은 아즈텍 문화를 기록하려 했습니다. 노인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신화와 역사, 관습과 전통을 적었습니다. 그의 기록 덕분에 우리가 아즈텍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모든 게 사라졌을 겁니다. 언어도 사라질 뻔했습니다. 나우아트러를 쓰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스페인어가 강요됐습니다. 종교도 바뀌었습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해야 했습니다. 옛 신들은 금지됐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래 옛 신을 섬겼습니다. 가톨릭 성인 뒤에 아즈텍 신을 숨겼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는 토난친이라는 여신과 닮았습니다. 사람들은 성모를 섬기면서 옛 여신을 기억했습니다. 축제도 바뀌었습니다. 가톨릭 축일이 됐지만 옛 방식이 섞였습니다. 죽은 자의 날 같은 축제가 그렇습니다. 음식 문화는 살아남았습니다. 옥수수와 콩, 고추와 토마토는 계속 먹었습니다. 토르티아는 여전히 주식이었습니다. 초콜릿은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처음엔 귀족들만 마셨지만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즐깁니다. 바닐라도 토마토도 아보카도도 모두 아즈텍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세계의 식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병으로 노역으로 죽어갔습니다. 1520년 멕시코 인구는 약 2,500만 명이었습니다. 100년 후에는 100만 명도 안 됐습니다. 10분의 1도 남지 않았습니다. 천연두와 홍역, 티푸스와 인플루엔자, 유럽에서 온 병들이 원주민을 휩쓸었습니다. 면역이 없었으니까요. 마을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은 집들, 텅 빈 밭들, 침묵만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고통받았습니다. 엔코미엔다라는 제도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광산에서 농장에서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금과 은이 스페인으로 실려갔습니다. 엄청난 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는 원주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혼혈이 생겨났습니다.
메스티소라고 불렀습니다. 스페인 아버지와 원주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도 아니고 원주민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멕시코는 변했습니다. 스페인 식민지로 300년을 보냈습니다. 1810년에 독립했습니다. 독립 후 멕시코는 아즈텍을 재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로 인정했습니다. 국기에 독수리와 뱀을 새겼습니다. 그 독수리는 테노치티틀란을 세운 전설의 독수리입니다.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중심가에서 대신전 터를 찾아냈습니다. 현대 건물들 사이에서 500년 전 돌들이 나왔습니다.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국립인류학박물관에 아즈텍 유물들이 전시됐습니다. 태양력 돌, 거대한 원반 모양의 조각, 정교한 깃털 장식. 사람들이 찾아와 자기 조상의 문화를 봅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슬퍼합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기억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합니다. 남아있는 코덱스를 해독합니다. 나우아트러를 배웁니다. 옛 이야기를 복원합니다. 원주민 공동체도 남아있습니다. 나우아트러를 쓰는 사람들이 아직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옛 전통을 지키며 삽니다. 그들의 마을에서 옛 춤을 춥니다. 옛 노래를 부릅니다. 코팔향을 피우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정신은 이어집니다. 아즈텍의 후손들이 살아갑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즈텍 문명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인신공양을 했던 잔인한 제국일까? 찬란한 예술과 과학을 이룬 문명일까?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인간은 복잡하니까요. 선과 악이 섞여 있으니까요. 아즈텍도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짓고 정교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끔찍한 제의도 행했습니다. 그들의 우주관에서 인신공양은 필수였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려면 피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기준으론 끔찍하지만 그들에겐 신성했습니다. 다른 시대의 다른 문화를 우리 잣대로만 판단할 순 없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이룬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호수 위에 도시를 세운 공학기술, 정교한 달력을 만든 천문학, 아름다운 예술과 시, 교육을 중시하고 모든 아이를 학교에 보낸 것, 노예에게도 자유를 살 기회를 준 것, 여러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정복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코르테스의 승리는 필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따랐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몬테수마가 더 단호했다면, 알바라도가 학살을 안 했다면, 천연두가 안 왔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났습니다. 두 문명이 충돌했고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승자는 역사를 썼습니다. 스페인의 기록이 주로 남았습니다. 아즈텍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록들이 더 소중합니다. 원주민이 스페인어로 쓴 기록들, 나우아트러로 된 문서들,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들.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다른 관점을 봅니다. 정복당한 사람들의 슬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애도. 한 노인이 기록했습니다. 길이 끊어졌다고, 신전이 무너졌다고, 우리의 시대가 끝났다고. 또 다른 이는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가고 꽃들만 남는다고, 아름다웠던 것들만 기억된다고. 그들의 슬픔이 500년을 넘어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생존자들의 강인함도 봐야 합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며 문화를 지켰습니다. 메스티소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혼합, 새로운 정체성, 멕시코의 정체성,
오늘날 멕시코 사람들은 두 전통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스페인어를 쓰고 가톨릭을 믿지만 옥수수 토르티아를 먹고 과달루페 성모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아즈텍 달력돌이 국가 상징이 됐습니다. 박물관의 보물입니다. 그 정교한 조각, 우주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도 아즈텍을 연구합니다. 친한파 농법은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재조명받습니다. 약초 지식은 현대의학에 기여합니다. 세계가 아즈텍을 기억합니다. 찬란했던 문명으로, 비극적으로 끝난 제국으로, 인류 역사의 한 장으로. 그들은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자로 문화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거리를 걸으면 과거와 현재가 겹칩니다. 현대 건물 아래 아즈텍 유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대신전 전시를 봅니다. 이름들도 남았습니다. 쿠아우테목 거리, 몬테수마 광장, 아즈텍 경기장.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웁니다. 자기 땅의 옛 이야기를, 조상들의 영광을, 슬픔도 함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아즈텍의 후손들이 살아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듭니다. 우리도 배웁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봅니다. 아즈텍 문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대함과 취약함에 대해, 창조와 파괴에 대해, 기억과 상실에 대해. 1325년 작은 섬에서 시작해 거대한 제국을 이뤘다가 1521년 폐허로 끝난 이야기. 200년도 안 되는 시간, 찰나 같은 순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 인간의 모든 면모가 들어 있습니다. 야망과 두려움, 창조와 파괴, 영광과 비극. 그 모든 것이 아즈텍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는 끝나갑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호수 위의 독수리에서 시작해 폐허의 침묵까지. 아즈텍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5번째 태양의 시대에 산다고. 4번의 세상이 멸망했고 언젠가 이 세상도 끝날 거라고. 그들의 세상은 정말 끝났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간직합니다. 잊히지 않게 합니다. 테노치티틀란의 찬란함을, 쿠아우테목의 용기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슬픔을, 그리고 이어지는 삶을. 오늘도 나우아트로로 말하는 사람들, 옥수수를 갈아 토르티아를 만드는 손길, 코팔향이 피어오르는 작은 재단. 아즈텍은 살아있습니다. 다른 모습이지만 계속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힘입니다. 죽은 것도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꿈속에서 호수 위 도시를 거닐 수도 있겠지요. 독수리가 날고 신전이 빛나는 그곳을, 500년 전 사라진 아름다운 세계를.